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6일 새벽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게 한미합동훈련 중에는 북한이 모든 걸 자제해왔는데 이렇게 겁도 없이 미사일을 한두 방도 아니고 지금 뭐 IRBM인지 ICBM인지 이게 네. 대륙간 탄도 로켓인지 무수단인지 지금 판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3-4발 정도를 쏘아 올렸다는 것은 뭔가 지금 김정은이 미국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배짱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에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조금 속도 조절한 건 이제 항모라든지 미국의 항모나 지금 기본 병력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초기 전개 전에 한번 시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한미합동 훈련 기간에 도발을 자제하던 관례를 깨고 이렇게 도발한 것은 최근에 북한의 뭐 이길성 외무성 부상의 베이징 방문이라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데로부터 상당히 저 도발이 이제 중간 한미합동 훈련의 중간 종반 단계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은 상당히 불길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 목적이 그러한 거라면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항상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을 즈음해서 이런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연관성이 있습니까? 글쎄 물론 뭐 2월 16일이 지났고 이제 4.15가 다가오지만 또 4월 25일 또 북한군 창설 85주년도 있고 어쨌든 올해는 그 꽃꽂이는 해 북한이 좋아하는 꽃꽂이는 해가 많긴 한데 이런 순간에 뭐 4.15가 임박한 것도 아니고 또 1.6도 좀 지났고 이런 순간에 발사한 것은 저것은 뭔가 미국에 대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의 그 선전포고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정신 감정을 진지하게 실시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런 행동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결단이죠.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강력한 그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매파들이 뭔가 김정은을 좀 손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런 명분을 오히려 정당화시켜 줄 수 있게 저런 무모한 도발을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김정은의 정신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말하자면은 김정남 자기 이복형을 독극물 VX라는 화학무기를 동원해서 암살한 것만으로도 뭐건 정신이 정상적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데 지금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뭔가 순수한 방어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속속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배치되는 상황에서 저런 도발을 했다. 저것은 누가 봐도 정신 상태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김정은이 미친 척하면서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미친 것이냐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미친 사람 손아귀에 핵무기가 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완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봐야죠. 미친 척 한다는 게 맞는 얘기고 그만큼 이제 미숙하니까 나이도 30대 지금 초중반이고 문제는 이 사람이 저렇게 자신들이 행동할 때 그 반대급부가 어떤 것이냐를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 즉 자기의 어떤 그 결심만 가지고 북한 주민의 안전이나 북한 체제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무모함으로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정신 감정을 좀 봐야 될 것이고 아마 김정은이 저렇게 나가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도 상당히 좀 불리하고 불길한 그런 징조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합동훈련에서 핵시설을 파괴하는 훈련 그리고 참수작전 등이 실제로 기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안에 이제 참수 여단을 조직합니다만 이미 미국에는 뭐 그런 참수 여단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정은이 거기에 지금 지레 겁을 집어먹고 뭔가 선수를 쳐서 우리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무력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정밀 타격 능력이나 이런 것은 최첨단이고 이미 이라크 전쟁이나 모든 전쟁에서 다 실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런 뭐 미사일이나 화학무기나 그런 것이 작동하기 전에 최고 지도자를 참수한다든지 이렇게 정밀 타격한다든지 그야말로 우리가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만은 수술하듯이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잘 안다면은 저런 무모한 도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지금 정신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한편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한국에 다시 이제 전략 무기를 재배치한다라는 그런 구상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예전에도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이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없는 지구는 없다라고 해서 그 핵전쟁 불사하겠다는 우지를 비쳤었는데 김정은이 정신상태 불안한데 이번에 최악의 상황까지 갈 그런 게 있나요? 글쎄 전략무기 재배치 이미 이제 92년도에 그 비핵화 선언하면서 노태우 정부가 비핵화 선언하면서 이제 우리 전략무기가 다 출수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재배치하느냐 또 우리도 핵 개발을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뭐 핵 개발을 하는 데는 우리가 뭐 6개월밖에 안 걸리지만 전략 무기는 당장 내일 모레라도 이번 훈련 기간에도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우리의 무력 시위고 또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도 됩니다만은 김정은은 김정일도 뭐 자신들의 없는 뭐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게 순전히 허풍이죠. 실제로 군사 기술적으로나 지금 북한의 능력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떤 군사 기술적 능력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그냥 단지 허풍을 떨기 위해서 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말하는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걸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미국이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고 할 때 북한의 핵은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의 역학관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태영호 공사가 지난주에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독특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숨겨진 자식이기 때문에 가족의식이 없다. 따라서 김정남이라든가 장성택을 살해하는 데 대한 죄의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숨겨진 자식, 즉 나았지만 북한의 보편적인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도피 유학을 스위스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가족으로서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또 친척 뭐 고모 이모 이렇게 만나서 화목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혈연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고 오히려 그 자식들이 김일성에게 보고가 돼서 고영민은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으로부터 아마 말만 크게 하고 소리만 크게 질러도 야 조용해라 이렇게 아마 키우다 보니까 어떤 가족에 대한 의식이나 혈연관계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을 못 배웠기 때문에 뭐 그 감정이 이제 커서 갑자기 이제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2008년에 쓰러지면서 갑자기 졸지에 점지된 후계자로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노동당 조직 지도부나 또 국가보위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갖다 정보를 주는데 뭐 과거에 장성태이가 어쨌다, 김경희가 어쨌다. 뭐 이재강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은 당신을 지도자로 하자고 했는데 장성택과 김경희는 오히려 반대했었다. 이런 보고서만 받아보다 보니까 이건 고모부는 이게 나의 편이 아니라 죽여야 될 종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거고 특히 이번에 그 암살한 김정남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이 언젠가는 저 사람을 내세워서 내 정권을 빼앗고 내 자리에 앉힐 수 있다. 이런 위협의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중을 읽은 뭐 국가보위성이나 또 경찰청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암살을 거행을 했는데 어쨌든 모든 북한의 불행과 불안은 김정은이 이런 잘못된 지도자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지도자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판단력도 또 포용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에 앉아서 결정은 또 내리니까
저렇게 지금 자꾸 모험적으로 가는데 저것이 북한 정권의 어떤 그 운명을 단축하는데 상당히 저 사람이 기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편 김정남의 암살을 놓고 정찰총국 혹은 외무성 또는 보위성의 소행이냐를 놓고 언론에서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사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 말레이 정부 당국이나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분명하게 이제 국가보위성과 외무성이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보위성이 총 기획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지금 대사관에서 지금 운신하고 있는 이등서기관 현광성이 아마 현장에서 다 조사하고 보고한 현장 책임자일 것이고 이미 평양에서 파견되었다가 도망친 4명 중에 아마 2명 정도는 통전부의 베테랑 지휘관일 수 있고 30대 2명은 정찰총국의 행동요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의 비중이나 그 영향력을 볼 때 단지 국가보위성 혼자 했다고 볼 수 없고 행동대원 중에는 분명히 베테랑 공작원들이 끼어있는 정찰총국이 포함됐을 거고 외무성은 단지 뭐 그 VX라고 하는 화공약품을 날라온다든지 이런데 이제 또 김정남의 정보를 행동 동선을 이제 첩보로 받아서 제공했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뭐 외무성이라는 게 외교하는 기관인데 협력은 할 수 있어도 공작의 주도적 역할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국가보위성이 기획하고 정찰총국과 통전부가 행동대원으로서 참가한 종합적인 암살 테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 북한학과 조용기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외무성은 실행 능력이 없고 그리고 북한 보위성은 현재 김원홍 총책임자가 해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실행력이 역시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보당국이 발표를 한 이유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조사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뭐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게라 김원홍은 이미 지난해 연말에 이 암살 작전이 물론 그때도 기획돼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별이 4개에서 하나로 강등이 돼서 지금 뭐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연금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때 또 보위성의 그 부상들 말하자면 부책임자들 3명이나 또 총살을 당했고 보위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지휘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점은 누구나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자기의 그 오른팔격인 국가보위부의 능력을 뭐 발톱을 단번에 빼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국장급이나 과장급이나 처장급의 행동대원들은 그대로 다 존재한다고 할 때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즉 김정남이 자칫하다간 지금 평양의 소환에 불응해서 망명할 수도 있고 또 망명하면은 이것이 임시정부로 발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제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라면은 아마 국가보위부가 자기 수장인 김원홍이가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나리오화된 이런 작전을 그냥 거둬들일 수는 없어서 행동에 옮긴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원홍 보위성이 해임된 것인지 철직된 것인지 숙청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는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북한 고위층에 돌고 있는 소문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위 보고의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경우 김원홍 본인이 관리하는 수십만의 지하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경로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박헌영, 제2의 박헌영이 6.25 때. 네. 네, 6.25 때도 박헌영이가 김일성을 자꾸 꼬신 게 서울만 점령하면 남로당원 20만 명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이것은 공산화가 된다. 그런데 김일성이 내려와서 서울에서 기다렸는데 뭐 3일인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20만 명이 그냥 2만 명도 들고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김원홍이 그런 보고를 했다.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김원홍의 보고는 틀린 보고 그 첩보원들이 다 틀린 보고를 했다. 그래서 아마 결국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건 김원홍이가 져야 된다. 그래서 물러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원홍은
시위가 아직 충분히 폭력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난수표 방송을 제기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대한민국의 시위는 폭동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 허위 보고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이 북한의 그 절대 지도자에 대한 특히 대남 분야의 대남 정책의 보고는 이때까지 기만으로 일관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누리는 어떤 예산, 권력, 그 모든 독보적인 걸 자꾸 남한에서 뭔가 조직이 됐다, 들고 일어났다, 활약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김원영 역시 그런 면에서 이 김정은을 얕잡아 보고 30 몇 살밖에 안 났으니까 그냥 좀 기만해도 괜찮거니 하고 기만을 했는데 결국 아마 다른 세력 조직 지도부나 또 경찰총국이나 통정부가 또 그 김원웅을 잡기 위해서 거기서 누구를 잡는다면 북한은 권력이 무슨 순환 보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누구를 잡아야 자리가 생기니까 잘 됐다. 김원웅이 뭐 김정은도 잡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견제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뭐 남한의 사태를 가지고 한번 잡자 해서 아마 잡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정은은 최후로 명령하기를 시신을 만들어서라도 시위를 폭력화하고 네. 폭력화된 시위를 바탕으로 지하당원들을 총 걸기하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지시사항도 결국은 모두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게 뭐 여와 야, 진보와 보수라는 대립구도는 있어도 북한에 무슨 북한에 지지하거나 북한에 호응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과연 시신을 만들어서라도 하라. 물론 그렇게 지금 북한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목숨 걸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공작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뭐 이런 그 난수표를 통해서 자꾸 공작원들이 많은 것처럼 북한이 지금 우리 심리전을 하는 것도 보면은 그만큼 그 자신들의 공작원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완전히 그 복지부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난수표를 내려보내지만 결국 북한에 추종하거나 북한이 기대하는 그런 세력은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이번에 또 확인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김정은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수십만의 지하당원이 있고 그 지하당원이 유사시에는 북한을 위해서 봉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철석까지 믿었던 겁니까? 믿었을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이 대남 그 통들이 뭐 과거 김영곤이는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뭐 김영철이라든지 현재 이런 대남 통들이 이 어린 지도자를 기만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 먹기고 그러니까 없는 조직도 있다. 그래서 난수표를 자꾸 이제 난수 방송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결집해서 나와서 아마 거리에서 피바다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이어지질 않으니까 결국 김원웅을 이번에 잘랐지만 또 앞으로 뭐 김영철도 또 목이 날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어쨌든 북한 권력은 인민의 의지도 기만당하고 대남 정책도 기만당하고 저 어린 지도자는 계속 기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의 취약점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북한 군인 6명이 탈영해서 중국으로 도피 중이라는 소식 접하셨나요, 혹시? 네, 접했죠. 네, 근데 이 같은 탈영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렇죠. 있었고 내내 있어왔던 사건인데 지금 통일부에서 또 획기적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혹은 군사 무기에 대한 그러니까 불어금 즉 이제 포상금, 보로금 혹은 포상금이라고도 하는데 최대 10억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10억이라는 게 한국에서 들어도 엄청난 금액인데 북한 돈으로 10억 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0억이면 우리 돈으로 10억이면 이제 100만 달러가 되죠. 미국 돈으로. 네. 뭐 우리가 과거엔 100만 장자도 우리가 부자다 그랬지만 그건 한 20-30년 전의 얘기죠. 요즘 100만 장자 가지고는 부자라고 말할 수 없고 적어도 한 1000만 장자, 1000만 달러는 가져야 되는데 북한에서 이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이것은 이제 주로 외교관이나 북한 밖에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거죠, 목표로. 그러니까 100만, 이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 기술, 과학, 뭐 군사 정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비행기 한 대, 이런 그 우리 이웅평 그 전에 그 대령처럼 미그 뭐 19기 한 대 이런 거 가져오면 이제 $100만 주겠다. 10억.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휴전선이나 이런 데서 아카보총, 자동보총 한 정만 가져와도 과거엔 1,00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 확 올린 게 5천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그 휴전선에 있는 그 수만 명의 군인 중에 한 명이 그냥 총 한 자루만 들고 와도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97년 이전까지는 그런 모든 보상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금이라 그랬지 보로금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보로금이라는 말은 97년 이후에 생겼다가 이제 이런 보상제도가 다시 등장했으니까 결국 보로금이라는 말은 보상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면서 이런 막대한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그만큼 오고 싶은 사람이 많죠. 오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내가 이거 가서 뭐 제대로 대우조 받을 수 있겠는가 뭐 걱정하는 사람들 위해서 오라. 과감하게 오라. 우리 대통령도 작년 국군의 날 방송에서 연설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 오라. 자유의 땅으로 오라. 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 선언한 후속 대책으로서 이런 물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질문하신 대로 100만 불이면 이게 말이죠. 100만 불이면 상상이 안 가는 돈이죠. 북한 사람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인민군 대대장의 한 달 월급이 $1도 안 됩니다. $1도. 북한 돈으로는 이제 $1가 8,300원인데 대대장은 약 5,000원을 받죠. 북한 돈으로. 그러니까 그 100만 달러를 우리가 비행기를 한 대 가져왔을 때 준다고 하면은 또 이 자동보총 한 정을 들고 왔을 때 우리가 5천만 원 이걸 준다 5만 불을 준다는 거는 북한 군인들이 들으면 이건 뭐 귀가 번쩍 뜨일 얘기가 아니라 뭐 까무라칠 정도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우리 국방부가 그 발표한 직후부터 방송으로 북한에다 불어대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이거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돈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북한은 그만큼 빨리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우리 정부가 잘한 획기적인 정책이다. 그야말로 독일에서 쓴 그 프라이카우프 돈을 주고 자유를 산다는 정치범을 사오는 정치범을 사오고 종교인을 사오듯이 스파이를 사오듯이 이제 우리는 돈을 주고 대한민국 편에 온 사람 돈 주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데로부터 이것은 아주 통일 대박의 첫 징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 일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온 현금을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의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사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의 생모 이름이 고영희였는데 최근에는 고용희로 표기하는 언론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것이 아마 혼돈이 있은 과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그 고용희의 존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은 이한용입니다. 네. 김정일의 이제 초조카 이한용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냥 한국말로만 고용이다 해서 고용이로 알고 있었고 그 여자의 별명이 망치코다 그런 것까지 다 정확히 전해졌는데 이게 아마 이제 고용숙이 이모죠. 김정은에게는 이모가 되는 고용숙이가 98년에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97년인가요? 망명을 해서 미국에 갔죠. 그때 미국 CIA는 아마 재빠르게 우리 정부에 그걸 전해줬을 겁니다. 근데 전해줄 때 한글로 된 문서가 아니라 영어로 된 문서를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YONG 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용인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또 이한용은 그냥 고용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정부가 쭉 고용으로 써왔는데 아마 최근에 그게 다시 또 수정되면서 또 그 고용숙의 남편 이철이가 또 뭐 탈북민 고소하면서 서울에 들어오면서 이름은 우리 고용숙이는 고용숙이 아니라 고용숙이다. 용숙이다. 네. 고용희가 아니라 고용이다. 이렇게 말해줬는지 그때부터 언론에서 이게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쓰고 있지만 아마 용자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대한민국 언론에 가장 먼저 제보한 X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에 따르면 일본의 김정일의 자녀, 그러니까 김정은의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분은 상당히 북한의 정확한 그 소식통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십니다. 잘 아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숨겨놓은 자식이 지금껏 뭐 알려진 건 한 10명 미만이지만 실제로 별장에 가서 초대소에 가서 이렇게 관계를 많이 해가지고 총 27명이 된다. 약 27명. 이것은 그분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명도 교수도 얘기하고 북한의 엘리트들이 며칠 증언한 내용입니다. 잠깐 최소한 20여 명이 넘는 건 확실한데 현재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일본에서 살고 있다. 이런 증언을 이번에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팩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고용희는 본초는 아니지만 세 번째 부인이지만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을 낳은 고용희는 그 얼마나 질투가 심한 여자인데 김정일이 자식이 사방에서 북한에서 활개치면 김정은에게로 가는 세습도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자식 중에 한두 명을 일본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죠. 자기 친척이나 누구한테 맡겨서 돈은 대줄 테니까 여기서 키워라.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완전 연이 끝나니까 무슨 세자, 세습 여기서부터 차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까지 보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일본에 지금 살고 있답니다. 생모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모르죠. 그 애들은 그건 비밀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그냥 낳자마자 고용희가 다 그 정보들을 입수해가지고 쫓아보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모의 이름이나 이런 건 안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본인의 아버지가 김정일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을까요? 네, 그것도 모르게 해야만 그게 좀 비밀에 붙여지지 알게 해서 그 자식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 그러면 뽀록 나니까 고용희가 그런 데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잘 처리했을 겁니다. 네, 김정일의 자식이 있다고 또 밝혀졌는데 김일성의 자식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김평일 씨와 김정일밖에 없는데 최근에 또 어떤 간호사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있다라는 설이 있어서 북한의 그 김 씨 일가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후손은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일성에게도 네.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 평일이 정일이 외에 또 한 명이 여자가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간호사가 맞아요. 주석궁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김일성을 간호해주던 담당 간호사 사이에서 그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어떻게 했냐면 이한영이가 이 송혜림이랑 모스크바로 쫓겨갈 때 이한영이가 그 같이 유학으로 떠났는데 그때 따라 보냈습니다. 이걸 따라 보내면서 그때 걔 이름이 뭐냐면 금성이었어요. 금성. 그래가지고 그 여자 이름이 이일선인가 잠깐 그 이한영의 책에도 나오고 그걸 이한영이가 분명히 증언한 사실인데 그건 김일성의 딸이 맞고 근데 그것도 평양에 놔둬서는 안 되겠고 이 김일성, 김정일 이 자손들은 평양에서 보통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보내놓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야 하면 이게 다 뽀롱이 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그 여자 스캔들을 돕는 건 유학 보내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금성이도 그때 이한영이 따라서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는데 그 후에 그 여자가 돌아왔는지 어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성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그 여성이 파리에서 김일성과 국제 전화를 했을 때 네. 미국의 정보기관이 감청을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네. 김일성과 그 여성이 서로 반말을 했다. 네, 코맹맹이송이로 여러 가지 어제 전화를 안 받은 것은 다른 여자랑 같이 있어서 그런 거냐는 식으로 아주 사적인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아마 미국이나 이런 첨단 정보 능력, 감청 능력을 가진 데서는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였습니다. 백두 왕족, 백두 혈통이라는 것의 허구성이 얼마나 막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